저는 이제 그 반려동물 금기식품에 보고된 그 식품들이 이제 인간으로 했을 때 저쪽 체질들에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식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쪽 체질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사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한테 안 좋은 것을 이 작품에서 열연을 펼친 이 주인공은 그 안에서 극 중에서 제이미는 이제 이쪽 체질이 아니고 그렇게 눈앞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펼칠 수 있는 거, 이제 그 흉기를 가지고 한 7차례를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럴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만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저는 좀 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밥 먹고 항상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럴 때 잠깐씩 보는데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보다가 조금 흥미가 떨어지면은 또 이제 다른 것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또 뭐죠? 미지의 서울인가? 그거 박보영 씨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조금 보려고 했는데 저는 또 이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제 저는 체질주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미지의 서울에서 미지랑 미래가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체질은 성격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 차이다 이러면 체질 차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일 때는 체질이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러면 성격적인 부분도 이제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선 조금 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보다가 이제 그런 면을 좀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한 명은 굉장히 허약하게 태어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이제 반대 체질일 경우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병이 있거나 장애로 태어나거나 희귀 난치병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이제 역조사를 한 거죠. 아이가 그렇게 아프게 태어났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거나 희귀 난치병일 때 이제 거꾸로 봤더니 그럴 경우엔 부모님들이 다 반대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쪽 체질은 이쪽 체질끼리 저쪽 체질은 저쪽 체질끼리 이제 부모님이 만나는 것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2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맞는데 이제 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친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아기 때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도 부모님이 서로 반대 체질이세요. 그래서 좀 그런 거가 영향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굉장히 허약하게 태어나서 우리가 흙수저 하는데 이제 그게 꼭 부모님의 돈을 말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돈을 말할 때 흙수저 또 부모님의 어떤 교양적인 면 인품 이런 거 말할 때도 흙수저 아니면 이제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건강의 흙수저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이 첫 번째로 흙수저예요. 건강이 아주 바닥으로, 건강이 아주 이제 꼴찌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금화를 갖고 태어나신 분, 건강이 금메달이신 분들은 이 갱년기를 지나 노년기까지 쭉 금메달을 유지하시면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은메달로 태어나신 분, 건강이 은메달이신 분들은 또 계속 그렇게 갱년기 지나서 노년기까지 또 은메달이어야 되고 또 이제 또 동메달 그리고 동수저라고 해야 되겠네요. 흙수저. 근데 이제 흙수저도 더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더 향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흙수저여도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알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막 체력이 좋고 건강했는데 갱년기 지나 나이 들면서 오히려 건강이 저보다 더 흙수저 밑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그래서 건강을 그렇게 이제 쭉 유지해 가야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 미지의 서울에서는 한 명이 굉장히 몸이 좀 안 좋고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계속 많은 약을 먹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한 명은 또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저는 좀 이제 체질 DNA랑은 조금 또 공감이 안 돼가지고 또 그것도 좀 이제 잠깐 또 채널을 돌리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눈에 띄어가지고 본 게 바로 요것이거든요. 요게 이제 원래 제목은 이렇고요. 또 한국명으로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쳐놨는데요. Adolescence, adolescence, adolescence. 네, 요런 뜻이라고 해요. 요게 그냥 아주 이제 어린 그런 청소년보다 조금 살짝 더 그 큰 연령. 여기서 지금 청년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아마 이제 임신 가능성이 보이는 그 시기 라고 또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요 작품이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간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좀 깔고 네, 요게 이제 요새 한창 많이 나오는데 요거죠. 요거 그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걸로 보고된 식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깔고 또 요거를 놓고 들레를 내리고 와서 오늘 제가 줄 아이스바는 요거예요. 요게 이제 요런 맛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 많이들 익숙하시죠? 네,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거를 먼저 줄게요. 제가 그 손수건 저렇게 밑에다가 저 색깔만 하나만 이렇게 깐 것은요. 그 작품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제이미잖아요. 13살 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만으로 표시하니까 그 나라는 이제 영국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한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이미 이제 방을 보니까 온통 파란색이에요. 뭐 이제 침구류도 온통 파란색이고 방 전체가 다 이제 완전히 진한 막 블루블루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체질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이고요. 부모님 중에 이제 한쪽으로부터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체질 분석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재밌고 와닿잖아요. 영화나 이제 드라마로 하는 게. 근데 그게 좀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큐로 된 영화 아니면 이제 뭐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그런 것이 반반 보인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영화 신명이라든지 또 다큐 영화 트윈스터즈를 가지고서 이제 그 체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년의 시간은 왜 한번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싶었냐면 작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그거를 찍은 게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한 번에 이제 찍는 거예요. 커트 자르지 않고 뭐 롱테이크 혹은 이제 원테이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플러스 또 그 이제 작품 이제 담긴 내용들이나 주려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제작자가 브래드 피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흥미로웠어요. 이제 브래드 피트도 당연히 이제 체질이 있고요. 이제 제작자로서 어떤 작품을 볼 땐 이제 뭐 그것을 감독이 직접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시나리오를 보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그 영화를 만들어갈 이제 감독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보는 눈이 있어야 이제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할 것이고 저는 거기에도 약간 좀 체질 궁합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 또 이제 무의식이 그 영화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예술의 그런 장르가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요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게 들어간 것이고요. 그 예술의 장르 중에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다. 뭐 드라마는 이제 그 작가, 방송 작가들이 굉장히 이제 파워가 세잖아요. 드라마에서는 작가의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또 연극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르게 평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감독의 온통 시선과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 영화에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왜 배우들 체질 중에 이쪽 체질이 많고 이쪽 체질에 두 체질이 있고 저쪽 체질에도 두 체질이 있을 때, 특히 배우 중에는 이쪽 체질에 그 한 체질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이 됐든 뭐 영국이 됐든 또 헐리우드가 됐든 그거는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그 체질이 영화 배우에 많은 것은 일단 뭐라고 해야 되죠? 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예술적인 끼, 그게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이제 그게 이제 무대에 서고 조명을 받는 일이어서 무대를 장악하는 힘,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게 가장 뛰어난 체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을 나눌 때 이제 내장 기능의 차이로 나누는데, 특히 간 기능의 차이, 또 심장 기능의 차이로 나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심장 기능이 강심장이 저쪽 체질이고, 반대로 이제 마음이 여리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쪽 체질인데, 그게 또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제 공감을 하고 또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의 그런 직업에 그런 체질이 많은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 감별도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닌데, 외국인을 그렇게 감별하는 건 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극 중에서는 포장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연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체질을 아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그 연기력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뭐 대사하는 것이라든지 몸짓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체질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 제이미는 이제 그 아까 많은 배우들이 포진해 있는 그 체질로 저는 보였습니다. 네, 여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 하면은 아까 이제 요거를 재료로 한 것이고, 또 이제 요런 거 하면은 이제 요 동물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요 동물은요, 어느 쪽 체질일까요? 이 동물은 이제 이쪽 체질입니다. 이쪽 체질은 간 기능이 허증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이제 허증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열연을 펼친 요 주인공은 이제 요 배우의 체질은 이제 이쪽 체질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극 중에서 제이미는 이제 이쪽 체질이 아니고 저쪽 체질로 보여요. 이제 저쪽 체질과 이제 이쪽 체질의 어떤 면모를 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앞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펼칠 수 있는 거, 이제 그 흉기를 가지고 한 7차례를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거 표현할 때 이제 여기가 심장이 항진돼서 요거를 강심장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간 기능이 항진돼서 우리 옛말에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이 크다, 간이 부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내장 기능을 말하는 게 이제 성격으로 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이미의 방이 온통 파란색인 것이 이제 저쪽 체질은 요거를 이제 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사해준다, 보해준다, 보사의 개념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제 요거를 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색깔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이제 요 체질은 요것이 허증이기 때문에 요런 무채색을 쓰는 것이 좋다고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요런 거를 쓰면은 안 그래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 안 그래도 간이 부어서 탈이고, 안 그래도 간이 너무 세고 커서 탈인데 더더더더 항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진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다고 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울기가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체질은 간과 심장이 항진으로 태어나서 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항진으로. 근데 이 기울기가 너무 더 세져. 항진인데 더 항진됐어. 그러면 이제 병으로 이어지거나 그게 병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오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제이미의 이제 부모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색으로 방을 꾸며주지 않고 요런 무채색 계열로 방을 꾸며줬을 것이고, 이런 색을 쓰고 싶다고 그랬으면 아주 옅은 색 있잖아요. 파스텔 톤으로 꾸며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한쪽만 보지 말고 동양도 있고 서양도 있으니까 동양의학도 보고 서양의학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북반구도 있고 남반구도 있어서 북반구에서도 통해야 되고 남반구에서도 통하고 동양에서도 통하고 서양에서도 통해야 이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양의학을 그러면 대표하는 게 이제 한의학인데, 한의학에서는 또 이제 체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대 체질끼리 만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반대 체질이에요. 얘네가 만나가지고, 이제 좋은 이슈들이 생길 확률이 더 많을까요? 나쁜 이슈가 생길 확률이 더 많을까요? 이제 얘가 저쪽 체질끼리 있을 때보다 저쪽 체질이 이쪽 체질과 있을 때 훨씬 그런 본능, 그 본색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은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 행동 패턴이 달라서 더 이제 서로 좀 자극을 하는, 그러니까 좀 더 건드린다, 본능을 건드린다, 자극한다, 그런 또 이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 체질과 이쪽 체질이 만났을 때 안 좋은 이슈가 발생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들레 또 조금 뭘 좀 주고요. 네, 알레르기 이제 많이 보고되기로 유명한 식품들이 이제 요런 것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거는 그 밖에 이렇게 그 털이 이렇게 있는 그런 종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털만 이렇게 스쳐도 얼굴이 퉁퉁 붓고 몸 안에 장기까지 이렇게 부어서 호흡곤란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체질을 알고 드시면 좋겠고, 이제 요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제가 이제 모든 식품들이 다 어디에 이제 배속되는지 아는 건 아니지만, 요런 식품들은 이제 여기에 배속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이 저하, 그러니까 간 기능이 저하이고 간허증인 이쪽 체질한테 이제 보약이 되는 식품일 것이고, 이제 이쪽 체질은 이렇게 간과 심장을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들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심장에도 또 배속이 되는 식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쪽 체질인 이제 요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품들이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녹록치 않은 것이 그 반려동물도 이제 금기식품에 이제 요게 올라와 있기도 한데, 저랑 들레는 이걸 좋아하고요. 근데 들레도 조금 이제 미각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 주스가 요 재료를 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주스가 요거를 썼을 때도 맛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맛있는 요 주스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닥 좋아하진 않았는데 한번 줘볼게요. 저는 이제 그 반려동물 금기식품에 보고된 그 식품들이 이제 인간으로 했을 때 저쪽 체질들에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식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쪽 체질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0에서 75%가 저쪽 체질이니까, 그러니까 투사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한테 안 좋은 것을 이제 그 동물들한테도 안 좋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이 반려동물 중에 많이들 기르시는 게 이제 개와 고양인데, 개와 고양이에도 체질이 있고, 우리나라의 그 인간의 체질 분포처럼 그 4개의 체질이 25%, 25%, 25%, 25%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개한테는 또 어떤 체질이 더 많은지, 고양이한테는 또 어떤 체질이 더 많은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변에 개나 고양이를 보면은 관심이 더 가죠. 제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체질 비율이 조금 보이는데 개는 이쪽 체질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였고요. 고양이는 또 이제 저쪽 체질이 더 많아 보였어요. 또 좀 줄게요. 요 간 기능 하면 또 이제 요것들을 많이 떠올리시죠? 요거가 이제 간을 또 상징하는 간에 배속되는 식품인데 요거는 간을 보해주는 식품일까요? 사해주는 식품일까요? 네,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안에 이렇게 생겼고요. 색깔이 이렇죠? 요것도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를 하는데 이것도 맛이 다 다릅니다. 맛있는 곳이 있고 맛없는 곳이 있어요. 네, 제가 좀 이걸 따랐는데요. 이거 한번 줘볼게요. 안 먹네요. 뭐 기저질환 이제 앓거나 하시면 병원에서 그런 데이터 조사를 해요. 그래서 평소에 드시는 거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혹시 드시냐고 이제 물어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 수치를 많이 올린다고 생각해서 드시지 말라고 하려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간 수치를 확 올리는 식품들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더욱더 간에 배속돼서 굉장히 영양이 센, 성격이 센 식품이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거가 이쪽 체질의 보약이라고 하면은 저쪽 체질에는 굉장히 해로운 식품이 되는 것이죠.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공통되는 식품은 몇 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산책을 갔다가 이제 요런 견종을 데리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기 이제 이름이 보이시죠? 근데 저희 들레랑 이제 거의 같은 연령이었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들레도 이제 남은 수명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니까 저희 들레는 노화 때문에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파요. 지금 심장약을 한 7년째 복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안 좋은 걸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뇌 기능에 문제가 와가지고 계속 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돌아가면서 먹고 있고,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막 발작을 하는데 그 발작을 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답답하고 안타깝죠. 이게 사실 가려 먹는 게, 체질에 맞게 먹는 게 이제 저는 불로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해도 믿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탓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이제 환경이 조성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네가 의사니? 네가 약사야? 뭐 심지어 하다못해 뭐 간호사나 아니면 영양사야?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저쪽 체질이 뭐 70%, 75%라고 했을 때 저쪽 체질이 중요시하는 게 이제 그런 스펙이거든요. 간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따지고, 또 이제 좀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이제 믿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썸네일에다가 그렇게 자극적으로 뭐 이제 뭐 불로초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의사분들이 하는 유튜브처럼
비법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싫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잔잔하게 하는 게 또 이쪽 체질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어그로 끈다고 하죠. 그런 거를 많이 하지 않는 게 또 이제 이쪽 체질의 특징이기도 한데 여러분 의사도 아파요. 의사도 암에 걸리고요. 뭐 의료진이죠. 간호사라든지 뭐 약사라든지 영양사도 몸이 아프거나 암에 걸리거나 그리고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르거나 탈모도 많아요. 탈모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탈모는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의 관리, 몸의 질병을 관리하는 대표 직군이 그런 이제 의료인이니까 의료인들은 그러면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이제 보면서 그런 말들이 다 이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이렇게 팔목에다가 이렇게 비즈 팔찌를 요새 하고 있는 거를 보이실 텐데 제가 요거 EFT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요새 이제 저희 들레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고 마음이 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EFT 이거는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이렇게 비즈를 하나씩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어떤 확언, 뭐 주문을 외우는 거죠. 나는 비록 들레가 얼마 안 있으면 떠날 거라서 몹시 슬프고 힘들지만 이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워요. 그런 확언을 외웁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요거를 하는데 EFT 하면은 ETF 많이 생각나시죠? ETF가 요새 그 유행하는 이제 증권, 그러니까 주식에서 잘 나가는 주식들을 모아갖고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이제 ETF라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ETF라든지 이런 거 어떤 게 좋으냐, 주식 어떤 게 좋으냐라고 소개받고 싶을 때 우리가 그런 금융 애널리스트라든지 또 이코노미스트의 조언을 듣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코노미스트가 어느 학교 나왔어? 뭐 S대 나왔대? 그리고 그 이코노미스트가 뭐 전공했어? 그리고 뭐 석사래, 박사래? 뭐 이런 거. 그거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학력이 아주 가방끈이 길고 좋고 좋은 데를 나왔다고 해서 좋은 수익을 내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를 찾을 때는 수익을 많이 내고 손익비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잘 한 사람들을 택하지. 그런 사람들이 뭐 학력이 좋다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픽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자기들이 실천을 해서 질병을 예방했고 또 이제 건강하게 노후를 살고 있고 암이라든지 뭐 탈모라든지 과체중이라든지 그런 기저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의료진으로서 이제 모범을 보이는 거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지. 무조건 의료진이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자가 붙었으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으니까 박사까지 했으니까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지, TV에 나왔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는 게, 아까 그런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고를 때 우리가 기준은 얼마큼 수익을 냈는데 그거를 더 관점을 이제 거기에 핵심을 두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픽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요 EFT, 요 감정 자유 기법을 이제 하신 분은 미국에서 그거를 한 것인데요. 미국의 그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이 동양의학,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온 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한의학의 그 경락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크게 이제 12경락이 있고 거기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그 심포와 삼초라는 그 장기를 넣어서
이제 14개의 경락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에, 썼더니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처음에 그거를 한 이론이 TFT라는 이론인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무료로 퍼뜨린 게 바로 EFT인데요. 요 이제 EFT로 그분은 무료로 보급을 했지만 다른 그 보급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이거를 돈이랑 엮어서 아주 비싼 돈을 받고 그 EFT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시지 말고 이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배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요 EFT 팔찌라서 EFT라고 말씀드린 건데, EFT 하면 떠오르는 그 ETF,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그런 주식에 관련돼서 뭔가 조언을 얻고 싶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산부인과 의사, 나랑 맞는 산부인과 의사 찾기 위해서 적어도 3명을 만나봐라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한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도 3가지 이제 이상은 먹어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코노미스트, 또 주식에 관련된 전문가 찾을 때도 그렇게 3분 이상을 한번 접해 보고서 최종적으로 자신과 맞는 분을 고르는 게 좋고요. 제가 저쪽 체질이 이쪽 체질에 비해서 저쪽 체질이 굉장히 그런 그 숫자에 뛰어나고 셈을 잘하고 이해득실에 굉장히 강해서 그런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그런 분도 이런 저쪽 체질이 많을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체질은 이쪽 체질의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를 택하는 것이 좋고, 저쪽 체질은 저쪽 체질과 같은 고 체질의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보고 한 번만 조언 듣고 끝낼 게 아니고 뭐 평생 그분의 조언을 듣거나 평생 그분과 소통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체질을 저쪽은 저쪽 체질끼리, 이쪽은 이쪽 체질끼리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멘토로 삼는 것이 좋고요.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은 일단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이게 이제 다큐라든지 논픽션일 때만 이렇게 체질 분석할 때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제이미의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 10대부터 만나서 쭉 이어온 사이예요. 부부로서 지낸 것이 이제 아이들 나이를 따져서 유추해 보면은 한 약 20년쯤 되고, 부부의 나이는 이제 50대로 보였는데, 그렇게 계속 관계가 좋으려면은 체질이 반대 체질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언젠가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 10년, 최장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은 이제 콩깍지가 씌우거나 그 본색을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10년 정도면 저쪽 체질과 이쪽 체질의 그 체질 충돌이 마구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금슬이 좋게 잘 지내왔다고 하면 부부는 반대 체질보다는 같은 체질로 보이고, 그러면 제이미는 아까 체질은 유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혈액형처럼.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유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건 허구니까 체질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없으나 제이미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닮아 보였어요? 그러면 누구 체질을 더 유전했을 것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이제 그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자신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더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 동석 보호자를 엄마로 할래, 아빠로 할래 물어봤을 때 평소에 이제 엄마가 훨씬 더 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자식 교육에 이제 엄마가 더 많이 이제 할애를 해서 더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런 것으로 보여서 엄마는 당연히 엄마를 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엄마가 아니었고 아빠를 택했죠. 저는 여기에서 제이미가 아빠 체질과 같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 극 중에서 제이미가 저쪽 체질로 저는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빠도 저쪽 체질로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체질은 굉장히 이렇게 작품성이 좋은 그런 만약에 영화라든지 드라마일 경우에는 그런 그 체질 DNA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거기서 보여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그런 배우들이 연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드라마는 픽션이지만 논픽션이 아니고 픽션이지만 한번 이렇게 체질을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제이미 방이 온통 파란색인 거에서 착안을 해서 이런 색의 손수건을 또 깔아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